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주 외국어고등학교 2학년 언어와 매체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단어의 짜임 학습지 뒤에 있는 기출문제 7문항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 학습지 3페이지 왼쪽 다단 맨 위에 있는 2020학년도 고3 9월 대수능 모의평가 14번 문항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 기역과 니은을 모두 충족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하고 묻고 있는데요. 보기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붙잡다의 어간 붙잡은 어근 붙과 어근 잡으로 나뉘고 잡히다의 어간 잡히는 어근 잡과 접사 히로 나뉜다. 이렇듯 어떤 말을 둘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진 두 요소 각각을 직접 구성 요소라 하는데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던 개념이죠. 어떤 말을 딱 처음에 나뉘는 두 개, 그러니까 두 파트로 처음에 딱 나눴을 때 그 두 요소 각각을 직접 구성 요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직접 구성 요소가 각각 어근과 어근으로 분석될 경우 합성어라고 하고 어근과 접사로 분석될 경우 파생어라고 합니다. 직접 구성 요소가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이렇게 딱 두 개로 형태소 딱 두 개로 구성된 단어들보다도 3개 이상의 구성 요소가 있을 때 3개 이상의 형태소가 모여서 합성어 혹은 파생어와 같은 복합어를 만들었을 때가 사실은 더 유용한 개념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문제에서는 이 부분을 지금 문제로 출제를 한 건데요. 그런데 이후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데 어간이 3개 이상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경우가 있다. 보기에서 예시를 들었던 붙잡다나 잡히다처럼 형태소 2개로 딱 떨어지는 용언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용언들은 어간 자체에 3개 이상의 구성 요소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3개 이상의 구성 요소일 때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직접 구성 요소를 잘 분석해서 그 직접 구성 요소가 어근과 어근의 관계만 합성하고 그 이후에 이제 각각의 구성 요소가 뭐 더 쪼개질지라도 어쨌든 맨 처음에 딱 나눴을 때 어근과 어근으로 분석이 되면 합성어이고 맨 처음에 딱 나눴을 때, 즉 직접 구성 요소를 분석했을 때 어근과 접사로 분석되면 파생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니은 조건은 직접 구성 요소가 어근과 어근으로 분석되는 합성어를 골라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 2, 3, 4, 5번 선지에서 찾아야 할 단어는 어간이 3개 이상의 구성 요소인데 직접 구성 요소는 어근과 어근인 합성어를 찾으시면 됩니다. 2가지 요소를 다 만족해야 해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해를 못했을까봐 문제에서는 예컨대 해서 밀어붙이다의 예시를 들어줍니다. 밀어붙이다의 경우에는 직접 구성 요소가 먼저 어근과 어근으로 분석되므로 라고 했거든요. 일단 어간과 관련해서만 볼 거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마지막에 있는 다는 굴절 접사라서 그냥 무시하자 해서 연습 문제 풀 때도 생각을 안 하셨죠. 그래서 이 어미를 무시하시고 어간 부분만 봅니다. 밀어붙이다의 경우에는 딱 나눴을 때 밀다와 붙이다로 딱 분석이 되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이 직접 구성 요소가 밀다와 붙이다, 우리 생각했을 때 무엇을 밀다, 무엇을 붙이다 이런 단어들, 밀다, 붙이다는 각각의 어근으로 충분히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붙이다는 더 쪼개지는 거죠. 붙다에 붙게 하는 사동의 전미사 이가 붙었다고 볼 수 있으니까 밀어붙이다 같은 경우가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조건, 즉 3개 이상의 구성 요소인가 밀다, 붙다, 이렇게 3개 이상의 구성 요소이면서 처음에 나뉘는 건 또 어근과 어근의 결합인 합성어에 해당하는 거죠. 이런 단어를 한번 찾아봅시다. 그럼 동그라미 1번부터 제가 이제 오른쪽 그 메모지에다 정리를 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지에 내리쳤다 나왔습니다. 내리쳤다 같은 경우에는 어근이 어디까지냐라고 하면 내리치었다에 해당하니까 요것만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내리치를 직접 구성 요소로 분석해보면 내리다와 치다로 분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비바람이 뭔가 내리면서 치는 듯 거세게 내린다는 그런 의미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리다와 치다로 직접 구성 요소 분석을 했을 때 내리다, 치다 각각을 어근과 어근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일단 니은 조건은 만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내리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더 이상 분석이 안 되거든요. 내다에 내다에 리가 붙었다라고 추가적으로 분석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내리다 하나의 어근이고요. 치다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어근이에요. 그래서 1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니은은 만족하지만 어간이 3개 이상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가? 라고 하는 기억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서 더 이상 분석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억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서 1번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2번 선지 볼게요.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면 안 된다 라고 했어요. 떠넘기면에서 어간이 어디까지냐 라고 물어보면 떠넘기까지가 어간이죠. 그래서 이 면은 어미니까 생략하고 떠넘기다 한번 추가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떠넘기를 직접 구성 요소로 딱 분석을 쓸 때 떠서 넘긴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떠랑 넘기로 분석할 수 있고요. 이 떠 같은 경우는 사실은 뜨다에 뜨어서 넘긴다는 거잖아요. 뜨다에 어미 어가 결합한 건데 우리 어는 그냥 어미는 깍두기 굴절 접사니까 깍두기라고 생각하고 무시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떠 같은 경우에는 어근을 찾으라고 하면 이 뜨다 하나만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부터 했었어야 되네. 죄송해요, 여러분. 떠넘기다 같은 경우는 떠와 뜨다와 넘기다 요렇게 2개로 분석이 되고 각각을 뜨다, 넘기다, 어근으로 잘 쓸 수 있죠. 그래서 이건 니은 조건을 만족한다 부터 찾으셔야겠죠. 죄송해요. 제가 이거부터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니은 조건을 만족하고요. 근데 여기서 더 쪽의 진화를 봤을 때 뜨다는 이 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미라서 더 이상 분석이 안 되는 깍두기고요. 넘기다는 추가로 분석이 돼요. 넘다에 사동의 전미사 기를 붙여서 넘게 하다라는 의미로 쓰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넘기다 같은 경우에는 넘는다는 어근에 또 이번에는 접사가 결합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은 조건은 직접 구성 요소에서 바로 찾을 수 있었고 추가로 기억 조건, 즉 3개 이상의 구성 요소냐를 봤을 때는 뜨다, 넘기 이렇게 밀어붙이다랑 같은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개를 다 만족하기 때문에 기억 조건도 만족한다. 2번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3번 선지 볼게요. 차 바퀴가 진흙 바닥에서 헛돌았다라는 단어가 나와 있고요. 여기서 어간이 어디까지냐 물어보면 헛돌까지죠. 헛돌 같은 경우 직접 구성 요소 분석해보면 헛에 돌다가 붙은 거고요. 이 헛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업 시간에 계속 했던 대표적인 뭐예요, 여러분? 접두사죠. 접사입니다. 그리고 돌다는 어근에 해당하고요. 그러면 요거는 니은 조건도 만족을 하지 않고 여기서 헛과 돌을 더 분석할 수도 없으니까 기억 조건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은 그냥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4번 선지 보겠습니다. 거리에는 매일 많은 사람들이 오간다거든요. 요거는 형태소 분석하면 오가다에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 말어미 니은 그리고 어미 다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어간이 어디까지냐라고 하면 오가까지만 찾으셔야 하고요. 오가에서 직접 구성 요소를 분석하면 오다와 가다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즉 이거 각각은 참고로 어근과 어근인데 다시 말하면 니은 조건은 만족하지만 여기서 더 쪼개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만족하지 않는다. 그래서 4번도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내리치다랑 같은 이유로 어근의 결합인 점은 만족했지만 즉 니은 조건은 만족했지만 기억을 만족하지 못했어요. 마지막 5번 선지 보겠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짓밟혀도 굴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펴도 같은 경우는 도로 분석이 가능할 거고 여기서 어간이 어디까지냐라고 하면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짓밟히어도 같은 경우에는 형태소 분석을 해봐라 라고 하면 뭐 우리 대표적인 접두사죠. 짓에
어근 밟히다. 밟히긴 밟히는데 뭔가 되게 짓이겨져서 밟히는 그런 느낌이죠. 이 짓도 대표적인 접두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접사고요. 밟히는 어근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일단 접사와 어근으로 직접 구성 요소가 분석되기 때문에 애초에 니은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찾아보면 밟히다 같은 경우에는 밟다라는 어간에 피동의 전미사 히가 결합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니은 조건은 만족하지 않지만 짓밟히다는 짓과 밥, 히라는 세 개의 구성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억 조건은 만족한다 정도로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5번은 기억은 만족하지만 니은을 만족하지 않아서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답 2번으로 찾는 것도 중요한데 왜 2번인지도 꼭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4번 문제 풀어봤고요. 이번에는 11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고3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11번 문항입니다. 보기에 A, B가 사용된 예를 기억부터 미음에서 바르게 고른 것은? 하고 물어봤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명사형음이랑 전미사 구분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선생님의 설명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헷갈려하는 것들 중 용언의 어간과 결합하는 명사형음이 기와 어근과 결합하여 명사를 만드는 전미사 기가 있어요. 전자인 A는 용언의 품사를 바꾸지 않으며 전자가 결합해 활용된 용언은 요거 한번 밑줄 그어볼게요. 서술하는 기능이 유지되고 부사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어요. 한편 후자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명사는 관형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 부분에는 여러분들이 명사형 어미가 결합한 결과적으로 단어는 용언의 명사형을 찾으시면 되고요. B 같은 경우에는 전미사가 결합해서 완전히 명사로 파생되어 버린 파생어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구분하는 방법은 서술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수식을 부사가 해주는가 관형어가 해주는가. 만약에 문장 속에 예시가 없다면 여러분이 직접 부사나 관형어를 넣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억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세상은 홀로 살기가 어렵다. 살기를 홀로라는 부사가 꾸며주고 있습니다. 즉 A는 기억은 어미가 붙은 명사형이라고 보셔야겠죠. 그래서 A에다가 기억 이렇게 써놓을게요. 저는 니은의 형은 충분히 잠으로써 피로를 풀었다라고 했습니다. 충분히 잠으로써 부사가 수식해주고 있고요. 충분히 자는 것이라고 서술어로 다시 바꿔서, 정확히는 서술어는 아니지만 서술성이 있는 어떤 관형어와 의존명사의 결합으로 치환해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형은 충분히가 잠을 꾸며준다.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는 점에서 어미가 결합한 용언의 명사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에 날씨가 더워 시원한 얼음이 필요하다. 시원한이 얼음을 꾸며주고 있어요. 관형어의 수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얼음은 파생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날씨가 더워 시원한 어는 것이 필요하다. 자체의 어떤 그거지 언다는 작용을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해서 헷갈려지셨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누구의 수식을 받는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원한 관형어가 얼음 꾸며주고 있으니까 파생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리을입니다. 우리에게 건전한 놀이문화가 필요하다. 건전한이라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파생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은 풍경이 매우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매우가 아름답기 꾸며주고 있네요. 부사의 수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미음은 용언의 명사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용언의 명사형에 해당하는 건 기역, 니은, 미음. 파생어에 해당하는 것은 디귿, 리을이다 라고 쉽게 찾아주실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2019년 고2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 14번 문제입니다. 보기에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는데요. 이거 좀 쉬운 문제입니다. 고2 문제라서 확실히 더 쉽더라고요. 하나씩 한번 보기 읽어가면서 바로바로 선지 풀어도 될 것 같아요. 보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두사는 단어의 앞에부터 특정한 뜻을 더하거나 강조하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낸다. 기억, 접두사가 명사에 결합하여 생성된 단어도 있고, 그럼 기억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접두사 플러스 명사인 경우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억에 해당하는 사례로 군기침, 군살, 명사에 접사 결합했고 명사 사례에 접사 결합했으니까 1번 맞습니다. 니은입니다. 접두사가 이번에는 용언에 결합하여 생성된 단어도 있다. 접두사가 이번에는 용언에 결합했는가? 2번 선지 빗나가다, 빗맞다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용언 나가다에 접두사 빗, 용언 맞다에 접두사 빗 결합했으니까 2번도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3번 선지입니다. 특정한 접두사는 둘 이상의 품사에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하나의 접두사가 명사에 결합할 때도 있고 용언에 결합할 때도 있고 뭐 이런 걸 찾으시면 되겠죠. 3번 선지 보시면 디귿에 해당하는 단어로는 헛디디다와 헛수고가 있다라고 했는데 헛이라는 접두사가 용언과 결합하기도 하고 명사와 결합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특정 접두사가 둘 이상의 품사에 결합할 수 있다는 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3번 맞습니다. 리을 한번 읽어볼게요. 리을은 주위 환경에 따라 형태가 다른 접두사가 붙어 만들어진 단어도 있다.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 이미 설명드린 반도 있죠. 마지막 진도까지 나간 반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걸 이 형태다라고 한다고 했어요. 뜻은 똑같은데 형태가 다른 애들. 예를 들면 제가 수업 시간에 들었던 예로는 새빨갛다와 시뻘겋다. 시뻘겋다 좀 이상한가요? 시퍼렇다로 할까요, 여러분? 시퍼렇다. 에세이는 이 새와 시는 둘 다 뒤에 있는 색채어를 더 강조하는 효과를 주는 접두사로 뜻은 똑같은데요. 뒤에 양성모음이 오냐 음성모음이 오냐에 따라서 모양이 살짝 달라질 뿐입니다. 그래서 의미는 똑같은데 형태만 이렇게 그 음운 환경적인 조건이나 형태론적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기도 하는, 교체되기도 하는 이런 두 형태소의 관계를 이 형태라고 합니다. 의미는 똑같은데 환경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지는 경우를 이 형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리을은 이 형태인데요. 4번 선지는요, 여러분. 니은과 리을에 모두 해당하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4번 선지에 해당하는 단어로는 일단 접두사 플러스 용언이라는 걸 만족해야 하고 또 이 형태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례여야 해요. 4번 선지 보시면 새빨갛다와 샛노랗다. 새빨갛다와 샛노랗다 뜻은 똑같거든요. 즉 이 형태에 해당하는데 이 형태에 해당하니까 리을 조건 만족하고요. 그냥 빨갛다란 용언과 노랗다란 용언에 결합한 예시이기 때문에 니은 조건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선지도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5번 선지 보시면 숫광과 숫양이 나와 있는데요. 이 숫광 할 때 수랑 숫양 할 때 숫은 이 형태의 관계인 건 맞거든요. 그래서 이 리을은 만족을 합니다. 같은 그 수컷, 암컷 할 때 그 수니까요. 뜻은 똑같아요. 그 XY 염색체, 사람만 XY 염색체인가요? 제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 수컷 할 때 그 수입니다. 어쨌든 뜻은 똑같아요. 근데 모양만 달라진 거라서 이 형태에 해당하고요. 하지만 디귿을 만족하는가, 디귿과 리을을 모두 만족해야 되는데 디귿을 만족하는가를 보면 디귿에서 얘기하는 건 지금 둘 이상의 품사에 결합한 걸 찾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숫건과 숫양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명사에 해당하는 걸 찾은 거예요. 그래서 디귿의 사례라고 보긴 어렵고 5번이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맞는 선지로 바꿔주려면 디귿을 만약에 기억으로 바꿨더라면 접두사에 명사 결합한 거 하고 그 다음에
이 형태를 물어보는 거였다면 숫권과 숫양도 맞는 선지가 될 수 있었겠죠. 어쨌든 14번은 5번이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2019년 고2 6월 전국연합환경평가 37번 문항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7번 문항 보시면 보기의 복합어들을 분류 과정에 따라 분류할 때 우리 복합어 컴플렉스는 파생어와 합성어를 이제 두루 아우르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단어들 헛수고부터 지우개까지 6개의 단어들은 파생어일 수도 있고 합성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분류 과정에 따라 분류를 했을 때 기억에 해당하는 걸 찾으라는 거죠. 한번 봅시다. 분류 과정 첫 번째. 둘 이상의 어근으로만 구성되어 있나요? 예, 아니요 했어요. 둘 이상의 어근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합성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니요 하면 일단 파생어라고 보셔야겠죠. 파생어는 여기서 더 분류됩니다. 접사가 어근에 앞에 붙어서 특정한 뜻을 더해주거나 제한해주나요? 예 하면 이제 접두 파생어를 찾으시면 됩니다. 아니요 하면 전미 파생어를 찾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미 파생어의 경우에는 전미사는 한정적 기능과 지배적 기능을 모두 할 수 있기 때문에 종종 품사를 바꿔주는 그런 지배적 전미사에 의한 파생어들도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게 또 문제로 나왔어요. 접사가 어근의 뒤에 붙어서 어근의 품사를 바꾸어 주나요? 예. 이 부분은 이제 지배적 전미사 접사에서 품사가 change 된 경우고요. 아니요 한 경우는 한정적 전미사에 의해서 품사는 그대로 인 경우를 뜻하겠죠.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기억, 합성어 찾으시면 되고요. 니은, 전미 파생어긴 한데 지배적 전미사에 의해서 품사가 체인지된 전미 파생어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럼 합성어들부터 한번 기억부터 쭉 살펴볼게요. 1번 어느새 어느 사이라는 뜻이고 명사 결합한 합성어가 맞습니다. 꺾쇠 같은 경우에 이제 꺾은 쇠죠. 비통사적 합성어긴 하지만 어쨌든 용언과 명사가 결합한 합성어 맞습니다. 비통사적 합성어긴 하지만요. 1번은 그럼 답이 될 수 있어요. 2번 선지에 헛수고랑 어느새 나와 있는데요. 헛이 우리가 배웠던 대표적인 접두사죠. 헛수고 틀렸습니다. 합성어가 아닙니다. 다만 어느새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봤듯이 어느라는 명사와 새라는 명사가 붙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어느는 정확히 하면 관형사겠네요. 여러분 죄송해요. 관형사와 명사가 결합했다라고 보셔야겠네요. 네, 혼동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합성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2번은 헛수고 때문에 답이 될 수는 없겠죠. 3번에 톱질 나왔는데요. 요 질 대표적인 전미사고 수업 시간에도 계속 나왔던 전미사죠. 톱으로 하는 행위 이런 뜻이고요. 톱질이 전미 파생어이기 때문에 합성어를 묻는 기억에 적합하지 않아서 3번도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꺾쇠는 꺾은 쇠 비통사적 합성어로 어쨌든 합성어가 맞습니다. 근데 톱질 때문에 3번은 답이 될 수 없어요. 4번에 톱질 껴있으니까 절대 답 안 되고요. 마음껏 같은 경우에도 이 것이 또 전미사거든요. 우리 수업 시간에 연습 문제에서도 했었죠. 마음은 명사인데 것이 붙어서 부사가 됐다. 수업 시간 연습 문제 했던 거고 어쨌든 파생어기 때문에 안 되고요. 꺽쇠만 꺾은 쇠 비통사적 합성어가 맞습니다. 앞에 두 단어 때문에 4번 답이 될 수 없어요. 5번에 어느새 톱질 꺽쇠 앞에서 계속했던 건데 어느새 관형사와 명사 결합이기 때문에 통사적 합성어고요. 톱질 질이라는 전미사가 붙었기 때문에 이거는 파생어라 답이 될 수 없고요. 꺽쇠, 꺾은 쇠 이거 비통사적 합성어로서 합성어다. 근데 톱질 때문에 답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사실은 바로 나옵니다. 1번이 답인 거 확인했어도 우리 뒤에까지 한번 봅시다. 니은까지만 한번 볼게요. 마음껏과 지우개 나와 있는데요. 이 마음껏 같은 경우에는 마음 플러스 것이고
원래 마음의 품사는 명사였는데 것이라는 전미사가 붙음으로써 부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배적 접사에 의해서 품사가 바뀐 예시라고 볼 수 있겠죠. 지우개도 수업 시간에 연습했던 건데요. 지우다라는 원래 동사였던 품사였는데 개가 붙음으로써 명사가 됐어요. 동사가 명사로 품사 변화했으니까 지우개도 지배적 전미사에 의한 전미 파생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으로 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뒷장 넘겨볼게요. 뒷장 넘어가서 이번에는 2021년 고3 4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문제입니다. 38번 문항이고요. 학생들이 작성한 탐구보고서의 일부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글이 길어서 그렇지 사실은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천천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보기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학생들은 형태가 동일한 두 형태소가 하나는 어근, 하나는 접사로 사용되는 경우 이를 구분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련 사례에 대한 반응을 조사한 후 이를 토대로 결과를 분석하고 추가 예시 자료를 제시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할 일은 사례에 있는 기역, 니은, 디귿이 각각 접사인지 어근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학생들의 반응이 지금 뭐 접사냐 어근이냐 뭐 이렇게 구분해 놓은 반응들이 있거든요. 이 반응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 어떻게 학습을 시켜야 될지를 구상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할 일은 사례에 있는 기역, 니은, 디귿이 접사인지 어근인지를 먼저 봐야 되거든요. 1번 기역부터 보겠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꽃이 폈다인데요. 이 한 같은 경우에는 관형사로 쓸 때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한은 정확한이라는 뜻을 가진 경우거든요. 한 번, 두 번 할 때 그 한 있잖아요. 그 수관형사로서 한이 그 단어를 형성하는 데 쓰일 경우 한 번처럼 그때는 어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관형사라서 여기서의 한은 즉 정확한이라는 정확한 가운데라는 뜻이잖아요. 이 뜻을 가질 때는 접두사로 보셔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그 숫자 수의 개념일 때 한은 어근이지만 정확한 가운데의 뜻을 가질 때는 접두사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역은 접두사라고 봐야 하는데 A그룹은 지금 접두사라고 봤고 B그룹은 어근이라고 봤어요. 그러면 이제 기역과 관련해서 1, 2번 문제를 바로 한번 1, 2번 선지를 바로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사실 우리 반 아이들은 이 반응을 봤을 때 A그룹, B그룹 봤을 때 접두사인 걸 사실은 잘 알고 있는 거죠. 1번 선지부터 보시면 사례 1에 대해서 기억을 잘못 알고 있는 학생들이 더 많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틀렸죠. 잘못 알고 있는 학생들이 더 적어요. 이거 경우에는. 왜냐하면 접사라고 대답한 아이들이 이제 15명이고 어근이라고 대답한 아이들이 10명이기 때문에 1번 선지는 이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2번 선지 보시면 사례 1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학생이 더 적다. 그쵸? 더 적죠? 이에 따라서 여기까지 일단 맞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집단, 즉 어근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아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역이 쓰인 예로 한복판을 제시한다 라고 선지가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할 일은 이 한복판의 한도 접사로 잘 제시했는가를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복판의 한은 숫자 개념의 그 한이 아니라 그 정확한 복판을 뜻하기 때문에 2번은 학생들 더 적다란 설명도 맞고 어근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정확하게 접사한이 제시된 단어를 사례로 든 것까지 완벽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은 확실히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니은 보시면 그가 이 책의 지은이다 할 때 지은 사람이란 뜻이고요. 이때 이는 의존명사에서 온 이거든요. 즉 얘는 어근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지은과 어근은 어근과 어근의 결합이어서 합성어이고 연결하는 말도 잘 들어있으니까 관용사용 전성어미도 잘 포함되어 있으니까 통사적 합성어라고 보셔야겠네요. 그럼 이번에는 니은 지은이의 이와 관련된 이제 선지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참고로 이 지은이의 이는 방금도 설명드렸듯이 어근에 해당합니다. 3, 4번 선지를 묶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요 지은이의 니은은 어근인데요. 학생들의 답변을 살펴보면 접사라고 본 학생들이 지금 20명이고요. 어근이라고 본 학생들이 5명이라서 이거는 이제 잘못 알고 있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죠. 그럼 일단 4번은 절대 답이 될 수 없어요. 사례 2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학생들이 더 적다라고 했으니까 4번은 그냥 틀린 선지고요. 3번만 한번 살펴볼게요. 사례 2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학생들이 더 많다. 이에 따라서 잘못 알고 있는 C집단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쵸? C집단이 잘못 접사라고 알고 있는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니은이 쓰인 예로, 즉 니은이 의존명사 뭐뭐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인 예로 먹이를 제시한다 라고 했는데 이때의 이는 여러분 전미사 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미사 이랑 어근이를 헷갈리지 말자는 건데 잘못된 전미사 이가 쓰인 걸 예시라고 가져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어근 이가 쓰인 예로 먹이를 들면 안 됩니다. 이 먹이의 이는 전미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3, 4번 선지는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3번에 커다란 알밤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알밤 같은 경우에는 이때의 알이 그 껍질을 다 까낸 뭐 이런 뜻으로 해석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때 알은 그 뭔가 크기가 작은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국어사전을 사실은 저도 추가로 찾아봤거든요. 근데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알밤 같은 경우에는 껍질을 다 까낸 밤, 그러니까 밤송이에 있는 밤송이를 다 걷어내고 남은 밤을 뜻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껍질을 다 까내고 남은 밤이라는 뜻이고요. 이때의 알은 접두사입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이 접두사라고 봐야 하는데 그 반 친구들의 답변을 보면 접두사라고 답한 친구가 5명, 어근이라고 답한 친구가 20명이에요. 그러면 잘못 알고 있는 친구들이 더 많네요. 그쵸? 왜냐면 이렇게 5명이 제대로 접두사라고 대답했고 20명이 어근이라고 잘못 제시했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요거는 잘못 알고 있는 학생들이 더 적다라고 했으니까 바로 틀린 선지가 될 것 같고요. 대신에 뒤에 있는 설명 그래도 이제 답이랑 관계는 전혀 없지만 뒤에 있는 설명을 살펴보면 이에 따라 이 집단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디귿이 쓰인 예로 알사탕을 제시한다 라고 했는데요. 이 알사탕 같은 경우에는 껍질을 까낸 사탕이라는 뜻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디귿이 쓰인 예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앞에 있는 잘못 알고 있는 학생들이 더 적다라는 설명이 틀려서 5번 선지는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건 사실은 2번과 3번 중에 고르는 거였고 쓰인 사례까지 정확한 걸 찾아라 라고 하면 2번 선지를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2020년 고2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14번 문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가 나왔거든요. 근데 기존의 유형이랑은 약간 달라요. 이 기존 유형은 사실은 밑에 있는 14번 2022년 고2 9월 전국연합학력평가 같은 유형이 나오는데 기존 유형은 여기 위에 있는 2020년 고2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14번 문항은 조금 유형이 한 번 더 꼬아서 문제를 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물어보는 바는 통사적 합성어랑 비통사적 합성어를 잘 구분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쫄지 않고 보시면 됩니다. 보기 보겠습니다. 합성어 중에는 어근의 배열이 우리말의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에 맞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체언 플러스 체언, 용언의 관형사형 플러스 체언, 용언의 연결형 플러스 용언 등의 형태는 통사적 합성어라 하고, 지금 문제에는 3개 유형만 나와 있지만 우리는 통사적 합성어를 무려 6가지 유형으로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기도 했었죠. 용언의 어간 플러스 체언, 부사 플러스 체언, 용언의 어간 플러스 용언의 어간 등의 형태는 우리말의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과 맞지 않으므로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하지요. 외국어나 외래어를 대체하는 순화어에도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가 발견됩니다. 그럼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볼까요? 해서 A, B, C, D가 나와 있고, 이 A, B, C, D 중에서 비통사적 합성어로 적절한 것만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A, B, C, D 한번 볼게요. 핫플레이스, 뜨는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뜨는 곳은 지금 관형어와 체언의 결합이고, 이렇게 야무지게 관형사형 전성어미도 나와 있네요. 그래서 용언의 관형사형 플러스 체언이라는 점에서 통사적 합성어로 보셔야 합니다. 통 써놓을게요. 비통 고르는 거니까 A는 틀렸네요. B는 카메오에 해당하는 통사적 합성어, 카메오에 해당하는 순화어로서 깜짝 출연이 나와 있는데요. 깜짝 출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깜짝과 출연으로 나누었을 때 깜짝은 품사가 부사, 깜짝 놀랐다 이렇게 쓰잖아요. 깜짝은 부사, 출연은 명사에 해당하거든요. 여러분, 부사가 체언을 꾸며주면 뭐였죠? 부사가 체언을 꾸며주면 비통사적 합성어죠. 그래서 이 B가 비통사적 합성어의 예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C 보시면 마인드맵의 순화어로서 생각 그물이 나와 있는데요. 생각하고 그물은 둘 다 명사 결합이에요. 즉 체언 결합으로서 문제에는 나와 있죠. 대표적인 통사적 합성어라서 C는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D에 덮지붕, 캐노피의 순화어인 덮지붕 나와 있는데 뭔가 덮는 지붕이겠죠. 덮다가 지붕을 꾸며줄 때 그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있어야 하는데 용언의 어간 뒤에 중간에 그 어미를 생략하고 바로 체언이 붙어버린 경우 덮이 지붕을 꾸며줄 때 중간에 얘를 연결해주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얘는 비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하겠죠. D가 맞는 선지가 되겠고 답은 4번 B, D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엄청 어려워 보이지만 풀어보면 결국에는 통사적 합성어랑 비통사적 합성어 잘 알고 있냐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2022년 고2 9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14번 문항이고요. 역시나 통사적 합성어랑 비통사적 합성어 구분할 줄 아냐? 라는 문제였습니다. 같은 유형의 문제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덜 꼰 거죠. 보기 1을 보겠습니다. 합성어는 명사와 명사의 결합, 용언의 관형사형과 명사의 결합, 부사와 용언의 결합처럼 어근과 어근의 연결이 우리말의 어순이나 단어 배열법과 일치하는 통사적 합성어와 용언의 어간과 명사의 결합, 용언의 어간에 용언의 어간이 직접 결합한 것처럼 우리말의 어순이나 단어 배열법과 일치하지 않는 비통사적 합성어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중에서 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하는 것들만 골라봅시다. 덮, 밥, 대표적인 비통사적 합성어죠. 덮이 밥을 꾸며줄 때 중간에 꾸며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통. 돌다리, 돌도 명사고 다리도 명사입니다. 우리말에 명사 결합한 것들 대표적인 통사적 합성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이라고 써놓을게요. 3번에 하얀색입니다. 하얗다의 하야에다가 관형사형 전성어미 니은이 붙었고 하얀이 색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즉 용언의 관형사형과 명사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통사적 합성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높푸르다, 높고 푸르다죠. 제가 방금 말할 때도 높고 푸르다라고 했는데 높이랑 푸르다 사이에 연결어미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용언의 어간이 바로 뒤에
직접 붙어버렸기 때문에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 잘생기다, 부사 자리, 생기다 라는 용언을 꾸며주는 조합이죠. 부사가 용언 꾸며주고 있습니다. 부사와 용언의 결합은 대표적인 또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은에 해당하는 통사적 합성어를 고르라고 하면 통사적 합성어는 돌다리, 명사, 하얀색, 용언의 관형사용과 명사의 결합, 잘생기다, 부사와 용언의 결합 이렇게 3개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기출 연습 문제는 모두 풀었고요. 제가 또 빠른 시일 내에 이번에 여러분이 보셨던 9월 모의평가 의문변동 문제도 정리해서 강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